네, 안녕하세요. 빨간쪽입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관련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권주를 청약하다 보면은 뭐 권리락이든지 신주 인수권 거래라든지 이거 거래기란 권리 공매도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 알면은 좋은 거고 뭐 모르면 손해를 보겠죠. 금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네, 대한항공 경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 공시 시스템이죠. 네, 거기서 대한항공을 검색하면 1월 22일자 유상증자 신수 발행 가액 안내라고 이렇게 공시가 뜹니다. 뭐 어차피 이 내용들은 증권사나 뭐 이런 데서 관련해서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하겠다, 얼마나 하겠다, 유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 유상증자란 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가 있고요. 관련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이 있어요. 이전 영상을 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주주는 주식을 새로 받는 대신에 현금을 기업에 지급해가지고 주식을 받죠. 주식을 안 받을 수도 있죠. 권리를 팔아가지고. 유상증자 가격은 최근 거래된 몇 달 동안 거래된 걸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다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정하는데 그것도 다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자세한 내용은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1.8조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다트에서 해당 내용 조회가 가능하고요. 예,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준인이 권리락이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권리락이 왜 생기냐면은 주식이 만주가 있었으면 만주가 1만주가 있었는데 내 주식이 100주가 있어요. 100주가. 근데 어느 날 유증을 하겠다. 그러면 2만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만주를 해가지고. 그럼 내 주식이 100주면은 순시가에 0.5%가 되죠. 그러면은 이건 1%였는데 그럼 이 주식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배당락이랑 비슷한 거죠. 네, 배당을 하게 되면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죠. 연말에. 권리락 기준일이 1월 25일이었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26일. 그러니까 신주 배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26일 날 매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24일까지 장내에서 매수를 해야 돼. 24일까지. 이거래, 그 주식이 입고되는 게 이거래일이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래일. 오늘 샀다 해서 오늘 바로 주식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4일까지 이거일 전에, 기준일 전에 장내에 매수를 해야 되고, 25일 날 권리락이 발생했겠죠. 그러면은 24일 날 매수를 했으면 26일 날 권리가 생겨서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권리가 생기고요. 대한항공은 한 주당 0.79주 정도.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은 79주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대한항공 일봉 차트죠. 1월 25일 날 유증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네.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이 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날 많이 올랐죠. 종가가 3350원이고, 네. 시가가 28,000원이었는데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을 권리를 받게 되는 거죠. 기존 주주들은 권리를 받게 되는데 나는 주식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받기 싫다.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 네. 아니면은 그 권리를 파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은 권리를 팔던가 아니면 권리로 인해 가지고 유증을 받던가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없어져요.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워런트 같은 거죠. 워런트.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 스펙 같은 경우에 유닛으로 결정되죠. 유닛으로 보통 유닛으로 한 주 그리고 워런트 몇 주 이런 식으로 뭘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나중에 이게 스플릿이 되죠. 이렇게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걸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는 번호표 같은 거죠. 번호표. 당신은 이 주식을 한 주당 0.7주씩 살 수 있어. 이 증서가 있는데 증서를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유증을 안 받겠다 하면은 이 증서를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죠. 그 금액은 보통 그러니까 유증 가격이랑 실제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그 차이만큼 수렴이 되겠죠. 나중에는 유증 가격이랑 실제 장내에서 하는 가격이랑. 근데 거래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5일. 5일이니까 일주일이죠. 주말 빼고 5일간. 대한항공 46R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46은 해차를 뜻해요. 해차. 몇 회차. 그리고 R은 right죠. right. 오른쪽 아니죠. 권리죠. 권리. 네. left right. 그게 아니라 오른쪽 권리란 뜻이고 기존 주주들은 자기 그 증권사에 들어가면 이런
주식이 입고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으니까 이거를 팔거나 아니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유증을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거래가는 이 기간에 일반인도 이 증서를 권리를 살 수가 있죠. 사서 나중에 유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스마트폰 그 증권사 어플 캡처한 이미지고요. 증권 신주 인수권 증서는 메뉴에서 신주라고 검색하면 아니면 기타 시장이나 네, 기타 시장 증권사마다 조금씩 틀리니까요. 기타 시장에 아니면 신주라고 검색하면 신주 인수권 주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주문 또는 현재가는 가격을 보면 되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거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거래 기간 동안 뭐 신주 인수권 권리를 사서 나중에 유증을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기존 주주들은 여기서 팔아가지고 난 유증을 안 받겠다, 현금화 시키겠다, 그만 권리락된 금액만큼은 내가 회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권리를 거래했고 예정 발행가가 16,100원이었고 확정 예정일이 21년 2월 26일이었어요. 네. 3월 2일 확정 발행 가격을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뭐 증권사를 통해서 확정 공고를 하고요. 처양 예정일이 3월 4일이었죠. 구주주가 3월 4일에서 5일, 우리 사주가 3월 4일이었고요. 신주 인수권을 사거나 배정을 받았다면 5일 15시 전까지 입금을 해야 돼요. 보통 보면 납입일이 3월 12일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 납입일이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대한항공으로 돈이 넘어가는 거지, 돈이 넘어가는 날짜지, 개인이 그 증권사 웹사이트에서 신주 인수권을 삭거나 배정받다면 5일 15시 전까지, 그러니까 청약일 15시 전까지 입금을 해야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존 주주나 아니면은 권리를 샀던 사람들이나. 납입일은 증권사에서 대한항공으로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10일 납입일이 12일이니까 이때 돈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남은 거를 이제 유상증자가 남은 거, 그러니까 뭐 단수주 같은 거죠. 뭐 소수점짜리는 배정 안 하니까 그게 대한항공까지 한 10만 주 정도 했었죠. 유상증자 후 남은 실권주를 일반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고가 뜨면은 권리를 안 사고 일단 그 실거래가랑 장내 가격이랑 그 차이를 보고 이제 매수를 하게 돼, 청약을 넣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1월 1일이었고요. 상장 2일 전 이 유상증자 받은 주식은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세요. 권리 공매도. 그러니까 일반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 거죠. 그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상장일 전에 2거래일 전부터 보통 가래가 하니까는 요건 그때 주가를 잘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은 증권사 해당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를 찾아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해도 되고요. 네, 대한항공 권리락은 1월 24일이었고요. 배당을 주면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그날 주가가 대부분 그만큼 떨어지는데 대한항공 올랐죠, 오히려. 네, 요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권주는 증거금이 100%죠, 100%. 100%고, 개별 증권사 경쟁률 아무 의미 없고요. 네, 통합 경쟁률 나중에 증권사별로 다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네, 그 실권주를 받는 증권사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니까 수수료 없는 데를 골라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뭐 실권주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 알아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실권주도 저 같은 경우에 올해 대한항공은 안 들어갔고요. 작년 대한항공은 샀었거든요. 네, 사가지고 좀 오래 갖고 있었는데 한 2만원 선에서 언저리에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도 좀 대한항공 좀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갖고 있었죠. 근데 2만원 초입에 정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 3,000만원까지 3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짜증나죠. 네. 하여간 네,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권주도 뭐 크지는 않지만은 적게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관심을 갖고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